자, 여러분 기말 수정 분계와 관련된 실전 분계 사례 연습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소모품이 30만 원이 있다. 자,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소모품 B라고 비용 처리했는데 기말에 남아있는 게 30만 원이 있으면 비용을 취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언제 분기하는 거죠? 몇 월 며칠자에? 그렇죠. 12월 31일자에. 기말 수정 분기에 대한 연습이에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당기분 영업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6만 원이며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31만 원이다. 자, 우리 감가상각 분기의 패턴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기하시잖아요. 주의사항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분계를 할 때 그냥 퉁으로 다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자산의 계정 과목별로 비품에 대한 거 따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따로 이렇게 각각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 그냥 비품의 앞자 비, 차량 운반구의 앞자 차라고 이렇게 약자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를 하시되 분계를 할 때 이 누계액은 자산 계정 과목별로 각각 분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하면 우리 전산회계 2급은 프로그램으로 분계를 합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각각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그냥 간단히 연습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는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또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산별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배경이 프로그램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계액은 각각 자산별로 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여러분? 자, 단기분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실용신한권이 50만 원, 소프트웨어가 7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여러분?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분계 해답이 안 써 있죠. 그 이유는 꼭 분계를 수업 듣기 전에 사전에 연필로 분계를 해보고 수업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하고 지금 들으시는 거 맞죠,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께서 분계를 한번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 멈춰놓고 직접 분기를 써보시고 틀리더라도 써보시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이 수업이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무형자산 삼각비 어떻게 하는 거죠? 차변의 무형자산, 차변의 무형자산 삼각비, 대변의 해당 무형자산을 직접 삼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용신한권 50만 원, 소프트웨어 70만 원이니까 실용신한권과 소프트웨어 각각 자산이 감소했을 거고 이 비용을 우린 뭐라고 해요? 무형자산 삼각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분 영업부 직원의 급여는 25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미지급했대요. 지급기일, 그러니까 지급하기로 한 날짜는 내년도래요. 자, 그럼 결산할 때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종업원이 근로 용역을 제공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음 달, 내년도 1월 초에 월급을 줘요. 자, 현금이 나가지 않았겠죠. 올해 12월 말일 날.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근로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발생주에 따라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급기일은 되지 않았지만 발생된 비용을 예상해서 분기할 때 쓰는 게 바로 미지급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또는 뭐 미지급 급여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분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이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미지급 급여 이런 식으로 또 계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월 2일에 12월분 마케팅 부서 사무실 임차료. 임차 기간은
25년도 3월 2일부터 26년도 3월 1일까지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12개월 치잖아요. 그죠? 12개월 분이죠. 그래서 지금 25년도 3월 2일에 2,4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2,4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체하면서 전액 자산 계정인 성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특히나 이제 성급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이 케이스에서 보면 올해 3월 2일, 25년도 3월 2일부터 26년도 3월 1일까지 12달치 임차료에 대해서 2,4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 방법 1번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25년도 3월 2일 날 우선은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가 25년도 12월 31일 날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 1월달, 2월달 2개월치는 아직 기간이 경과된 게 아니니까 2,400이면 한 달에 200이잖아요. 그럼 내년도 두 달치 400만 원은 아직 기간이 경과된 게 아니니까 이걸 400만 원 내년도 거를 미리 준 거니까 그쵸? 이 임차료 비용을 줄여주고 성급 비용으로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방식인데 자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 2는 자 25년도 3월 2일 날 이거를 임차료 비용으로 안 하고 성급 비용으로 2,400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급 비용으로. 그럼 이게 다 성급 비용으로 기록을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2천만 원은 올해 임차료 비용이잖아요. 그럼 성급 비용을 줄이고 2천만 원 줄이고 보험료 비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방법 1로 하든 2로 하든 결과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지출됐을 때 비용으로 기록을 했다가 결산할 때 내년도에 해당하는 성급 비용을 성급 비용으로 이렇게 분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도 중에 지출했을 때 성급 비용으로 했다가 올해 해당하는 비용을 성급 비용을 줄여서 비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 논리가 어떤 논리냐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라고 했다가 남아있는 걸 소모품으로 정리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했다가 사용한 것만큼을 소모품 B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논리랑 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여러분,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비용을 2,400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는데 전액 뭘로 했다고 돼 있어요. 전액 자산으로 했다. 자산 계정인 성급 비용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급했을 때. 이 얘기죠. 방법 2번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성급 비용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400 중에 이게 다 내년도 게 아니라 올해 해당하는 임차료는 2,000이잖아요. 2천만 원. 그럼 그거를 성급 비용을 줄이고 보험료 보험료가 아니라 임차료죠, 임차료. 임차료로 해야 되는 거죠. 보험료가 아니라 임차료죠. 임차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임차료죠. 제가 보험료라고 잘못 적어놨네요. 임차료.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답은 성급 비용을 줄여주시고 차변의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요점 정리하면 우리가 성급비용 문제는 헷갈리게 나옵니다. 자, 성급비용은 비용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해당하는 성급비용을 결산할 때 기록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성급비용 자산으로 했다가 올해 해당하는 임차료 비용을 처리해 주든지 어차피 방법 1이나 방법 2는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비용으로 했다가 자산으로 할 건지 자산으로 했다가 비용으로 할 건지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자, 특히나 여러분 5번은 별표를 쳐놓고 꼭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요 밑에도 막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6번입니다. 자,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광고 선전비 중에 550만 원은 차기 광고
제작을 위해서 선지급한 거래요. 그러니까 비용을 미리 지급한 거죠. 그렇죠? 이 550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광고 선전비 비용을 취소하고 그렇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비용을 이연시켜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7번입니다. 기말 학계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 160만 원은 알고 봤더니 거래처에 부영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160만 원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수금이라는 임시적인 부채 계정을 사용해 가지고 기록을 해 놨어요. 근데 지금 12월 31일 결산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소금은 임시 계정이니까 남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 보통예금 들어온 건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였대요. 그럼 이때 외상매출금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가소금을 해놨으니까 결산할 때 이 내역을 가소금을 없애주고 외상매출금으로 정리하는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소금, 가지급금, 현금가부족 이런 임시적인 항목의 계정 과목들은 결산 시점에서 확실한 계정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12월 31일 날 가소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런 정리분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8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12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자 지급해야 될 기일은 내년도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 분계만 안 돼 있으니까 분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50만 원, 지급 기일이 되진 않았지만 비용이 발생된 거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비용을 예상해서 12월 말일자에 기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매출채권. 우리 매출채권은 뭐랑 뭐를 매출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매출채권 잔액의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외상매출금 잔액과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 받으러옴 잔액과 설정 전에 받으러옴과 관련된 충당금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계산기를 눌러야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 잔액 1억 1322만 원 곱하기 1% 빼기 요 설정 전 잔액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 1322만 원 곱하기 1% 빼기 50만 원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될 금액은 63만 2,200원이 나오네요.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자, 받으러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받으러옴에 대해서 1%를 못 받을 것 같다. 5,650만 원 곱하기 1% 빼기 설정 전에 받으러옴과 관련된 충당금 잔액 요 금액 30만 원 빼야 되는 거죠. 보충금 설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나오세요? 26만 5천 원이 나오시죠? 자, 이거를 우리는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채권별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는 이렇게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으로 받을 어음과 관련된 거는 받을 어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각각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과목별로 각각 하듯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은 각각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각각 금액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에 기간 미경과분 30만 원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기록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해서 지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수익을 기록해 놨는데 이 이자 수익으로 기록한 것 중에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30만 원이.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기분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현금으로 받은 것 중에 이자 수익 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자 수익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걸 차변으로 줄여주시고
차기분 수익, 즉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30만 원은 그렇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수익을 이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12월 31일 날 이런 분계를 해 주라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판매 부문의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이 15만 원이 있다. 차변에 소모품 B라고 다 비용 처리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있으니까 비용을 취소해 주시고 차변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말 수정 공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12번입니다. 결산 시 관리 및 영업 부문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420만 원과 영업부 차량에 대한 160만 원을 감가상각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각각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각각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차변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감가상각비 해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학계잔액 시산표상의 상품 계정의 잔액이 2억 1,415만 원이래요. 자, 근데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가 360밖에 안 남았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얘기죠? 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이 2억 1,415만 원의 상품이 있었는데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재고를 따져봤더니 360만 원밖에 재고가 남아있지 않는다. 그럼 2억 1,415만 원 빼기 360만 원을 하게 되면 2억 1,055만 원이 나오네요. 계산해 보니까. 그럼 2억 1,055만 원은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올해 한 해 동안 이 상품이 팔려 나간 거예요. 이 팔려 나간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상품 매출 수익에 이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이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14번입니다. 25년도 4월 1일에 본사 영업부 운영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자, 이때겠네요. 25년도 4월 1일 날 차변의 보험료 비용의 발생 120만 원, 그쵸? 자, 그리고 대변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어 뭘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그냥 현금으로 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120만 원 현금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다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간을 보니까 이게 내년도 3월 말일까지예요. 그럼 3개월치는 내년도 거잖아요. 이 120만 원 보험료 비용 중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해답이 좀 미스가 났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자, 보험료라는 이게 지금 보험료라는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30만 원만큼. 그리고 성급 비용 분기해 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게 보험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만 원 보험료 중에 3개월치는 내년도 거니까 보험료 비용을 줄여주시고, 그렇죠? 보험료 비용을 줄여주시고 성급 비용 자산으로 기록해서 비용을 이연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15번입니다. 결산이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당기분 발생 임대료. 자, 임대료,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익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단기에 발생된 임대료가 5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장부에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이 수익 50만 원을 단기에 발생된 임대료가 있는데 기록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이 이게 지금 수익의 이연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의 예상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수익의 예상을 말하는 거예요. 단기에 임대료 수익을 예상해 봤더니 50만 원이 있다. 근데 그게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의 예상을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고
50만 원만큼 12월 말일 날 임대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문항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요 16번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6번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실제 현금이 장부상 잔액보다 5만 천 원이 많고 차이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되는 게요. 이 16번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자, 봐봐요, 여러분. 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게, 어, 지금 실제보다 현금 장부가 더 5만 천 원이 많았다. 그러면 이거 더 많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5만 천 원, 그쵸? 그리고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했을 거니까, 현금 가부족이라고 5만 천 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니까, 차변에 현금 가부족 5만 천 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답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바로. 결산일 현재라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가 부족이 답이 되려면 장부에 현금가 부족이라고 대변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5만 천 원의 차이가 나는 시점이 12월 31일이에요. 지금 차이가 나는 시점이. 그럼 여러분 차변에 현금가 부족이라고 답을 하려면 12월 31일 날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가 부족이라고 이렇게 분개를 한 다음에 그리고 12월 31일 날 차변의 현금가 부족 이렇게 분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같은 날 현금가 부족을 했다가 현금가 부족을 없앨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날? 무슨 얘기냐? 이 5만 천 원이 차이가 나는 이 시점이 결산일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금가 부족을 굳이 잡았다가 현금가 부족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이, 그쵸? 없앨 필요가 없이 그냥 현금 잡이익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혹시 제 말이? 자, 그래서 해답에다가도 요 내용을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